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서류 심사 자격까지 마쳤고요. 본격적인 당권 경쟁 돌입했습니다. 주말에는 또 다른 윤심 공방으로 뜨거웠는데요. 친윤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안철수 때리기 본격화됐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계 인사로 최고위원회 출마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문병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 출마의 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작년에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보수 쪽에서 정권 교체하고 대통령이 돼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을 뒷받침하고 뭔가 유능한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내년 총선에 압승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이 변화되고 확장돼야 된다. 예. 그리고 특히 수도권 승리를 통해서 총선 압승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나 저같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또 변화의 앞장선 분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마하게 됐습니다. 변화 확장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안철수 의원과 지금 러닝메이트로 뛰시는 건가요? 뭐 정확한 러닝메이트는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최고위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를 표명한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윤핵관을 운운하는 사람은 이란 앞에 문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거란 말이죠.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저는 엉뚱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다. 예. 안철수 후보께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지 않습니까? 또 인수위원장 맡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초석을 같이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안철수 후보께서 늘 나는 대통령의 연대 보증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왜 그게 용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 다양한 사회 민주주의 시대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조정을 하면 될 문제지. 예. 그리고 칼자루 쥐는 분은 대통령 아닙니까? 칼자루를 쥐었습니까? 칼자루 지금 대통령이 칼자루 쥐고 있죠. 모든 지금 여당의 또 국정에서 주도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도력을 가진 분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통령이 칼자루를 쥐었다는 거는 과거의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선거, 그렇죠. 이게 예. 당대표 선거에 칼자루를 쥐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국정 운영, 여당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대통령이 주도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국민들이 봤을 때 노골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당원을 바꿔서 총재가 임명하는 대표 체제로 가야죠. 지금 보이는 모양새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세요? 지금은 그렇게 다들 보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뭐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시지만은 사실상 지금 개입한 걸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맡을 때 24시간 잠적했던 일을 다시 거론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너무 약하다. 예. 겨우 그래 한나절 항의하고 마냐, 그런 또 지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동정부를 하기로 해놓고 사실상 인수위에서 안철수 당시 위원장의 뜻이 그렇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으로서는 그 공동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항의를 한 것인데 예. 일부에서는 그때 겨우 한나절 항의하고 마느냐, 안철수 약하다, 이런 비판까지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끌어들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개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대통령실이
사실은 개입했다고 봐야죠. 개입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개입하지 말라고 예,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말한 후보가 것뿐이다. 뭐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뭐 대통령의 뜻이 뭐 자격이 있다고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이다 또 윤한 연대다 안윤 연대다 이런 표현했을 때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한쪽 편을 드는 거고 경선 개입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문병호 의원님은 지금 이제는 토사구팽입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도 지금 내셨는데. 예, 토사구팽이죠 이거는. 이거 토사구팽이다. 예, 이제는 뭐 후보 단일화해서 당선에도 기여하고 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께서 현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당대표 당신은 안 된다. 이것은 토사구팽이죠. 지금 당 분위기는 그러면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할 때랑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김기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위협적인 요인들은 제거하겠다. 네. 그런 의사표시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질서 있는 무기력함이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표현을 했었나요? 네. 그 당원들 주류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아까 지금 대통령이 결국은 전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류. 낮에는 그렇죠. 낮에는. 근데 밤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낮에는 윤심이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까? 예, 지금과 같이 이런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밤에는 생각이 달라요. 밤에서는 모여서 수근수근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총선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겠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실 다수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말은 못하죠. 아까 모두의 이래서는 안 된다. 확장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필요하고 문병호 의원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맥락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밤에는 그러면은 변화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위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뭐 수도권 특히 위원장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래도 수도권 선거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김 후보 쪽으로 많이 지금 향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겉으로는 그게 이제 표로까지 이어질까요? 그가 좀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마음을 보면은 분명히 용산이 좀 너무한다,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 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 대통령 뜻을 거스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로서 상당히 지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을 문 의원님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람은 불고 있어요. 역풍은 불고 있는데 그 역풍이 이제 그런 조직이나 압박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불 것인가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뭐 바람이 조직을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한 달이나 남았거든요. 시간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사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을 탈당할 것이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저는 뭐 심평 교수님이 그래도 뭐 변호사도 하시고 법학 전문대학교 교수도 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까 좀 상식이 어긋난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대표 안 되면 탈당해서 신당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윤상현 의원도 만약에 떨어지면 탈당해서 신당해야 됩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만큼 여의도 정치를 불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그런 쪽에서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바라는 게 좀
기존 국민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도 저는 제2의 안철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 과거 정치를 좀 바꿔라. 대한민국을 바꿔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로 바꾸면 국민들이 지지하겠죠. 그런데 본인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행보는? 아직은 뭐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직까지 맞추지 못하고 있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구 정치와 어떤 이제 크게 인연도 없고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주말에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이 또 나경원 전 의원 자택을 찾았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예.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은근히 상당히 결단이 있고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당해놓고 할까요? 그렇게 당해놓고 할까? 지금 김기현 후보의 태도는 약간 스토킹 같은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결선까지 올라간다면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소 이런 이야기.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그럴 수 있는. 아니요. 안철수 의원이. 그거는 전혀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지. 생각할 수 없다.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냈어요? 천하람 변호사 나온 게 안철수 후보한테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유승민 대표를 지지하는 표들이 잠잘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천하람 후보가 안 나왔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투표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깨워진 거죠. 깨워지고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차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좋지 않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1차에는. 근데 결국은 이제 결선까지 갈 것이다. 천하람 후보가 결선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쉽지 않다. 만약에 이제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결선에 가면은 그 표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표는 갈 것이다. 오히려 저는 제일 안철수 후보가 안 좋은 구도가 양자 구도다.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 근데 이준석 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별로 이렇게 친한. 물론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구도로 봤을 때는 밀어줄까요? 안 밀어줘도 표가 갈 데가 없는 거죠. 안 밀어줘도 김기현한테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대립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김기현 후보한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20초 남았는데요. 당원들에게 호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그 내년 총선 정말 꼭 승리해야 됩니다.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혈주의 한쪽 특정 세력 갖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당이 혁신하고 확장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당대표는 안철수 또 최고위원은 문병호 이렇게 꼭 들어가야만이 그렇게 돼야만이 내년 선거에서 압승하고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이 될 수 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의힘 문병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